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27일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 분석 5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픽 공유 적중 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약스 대 리버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리버풀이 만약에 2패를 당한다고 하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일 뿐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며 리버풀을 우선 이기고 6라운드를 경기를 기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리그에서 지난 주말 4골을 폭발한 것을 비롯해서 두 경기에서 11골을 넣고 있지만 지난 시즌과 같은 강력함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타디치와 콘세이상, 베르바인 등 공격 상황에서 더욱더 안정적인 마무리가 필요한 아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리버풀 같은 경우 이 경기를 앞두고 펼쳐진 노팅엄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꼴찌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게 충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잘해줬던 피르미누에게 기회가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무위로 많이 돌아간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도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때려잡으면서 서서히 경기력을 살아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부진한 아놀드 대신해서 선발 풀백으로 나서는 베테랑 밀러가 안정적으로 측면 수비를 책임져주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자,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리버풀이 과연 아약스를 제압할 것인가, 아니면 안방에서 아약스가 리버풀이라는 대열을 때려잡을 것인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약스에게는 홈 2점이 있지만 나폴리를 상대로 두 경기에서 10골을 내어주며 패배한 여파가 있고 많은 선수들이 인앤아웃으로 인해서 강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살라와 카르발류가 최전방에서 피르미누를 지원할 것이고 로버트슨이 측면을 제대로 공략할 리버풀이기 때문에 아약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것이 분명한 부분이고 왕 선생은 이 경기 리버풀 일반승의 오버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뮌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며 16강 진출이 어려워졌고 그러나 2승을 거두고 인테르가 혹시나 두 경기 중 1승을 추가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진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먼hen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최근 리그 경기에서 난적 소시에다드와 빌바오를 상대로 해서 대승을 거두며 팀 분위기를 쭉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자, 군테가 돌아온 수비 라인 또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대용 또한 중원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뽐내주고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안방 캄프누에서만큼은 왜 우리가 바셀인지 이름을 알려주고 있고 능력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 반면 뮌헨 같은 경우 남은 일정과 관계없이 예선 통과를 확정지었고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2점만 따내도 리그 1위가 확정이 된다는 점 때문에 이번은 원정에서 경기를 굳이 무리하게 운영할 이유는 없다는 거. 리그에서 2위를 또 달리고 있기에 이 경기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다음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다는 점. 무엇보다 킴미와 고레츠카가 휴식을 취하며 사비처와 크라벤베흐가 중원 조합을 가동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주전 선수들을 대거 빼도 뮌헨으로서는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왜? 벌써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굳이 바르셀로나 원정길에서 주전들을 투입할 이유는 없다는 거. 과연 이번 대결에서 두 팀의 맞대결 어떻게 풀릴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뮌헨은 데이트와 우파메카노, 파르바 그리고 데이비슨 등의 백포가 워낙 안정적이지만 이번 경기 큰 의미가 없는 이번 경기가 다소 힘을 뺄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뮌헨은 이미 예선 통과한 상황이고 원정길 무리할 이유도 없는 부분. 레반도프스키가 친정팀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마무리에 나설 것이고 토레스와 덴벨레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바르샤이기에 안방에서만큼은 바르셀로나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바르셀로나 일반승의 오버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마르세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저 하위권의 팀이지만 아직까지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게 이번 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부분, 센터백 투타가 토트넘전 퇴장을 당하며 이 경기에 결정을 하지만 은디카와 하세베가 중앙 수비를 책임질 것이고 소우와 로데르 등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팀 공격을 이끌던 린스트럼이 빠른 발과 빼어난 침투로 홀로 무아니에게 함께 상대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이며, 반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다는 점, 무엇보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포르팅을 상대로 연승에 성공했지만 지난 주말 랑스에게 패배를 당하며 연패를 당하는 중입니다. 발베르디와 무엇보다 은베파 위주로 수비 라인이 잘 유지되어 있지만 산체스와 파예, 원데르 등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 경기에서 최대한 지지 않는 운영 속에서 역습으로 기회를 볼 것으로 생각이 드는 점 참고해서 왕선생의 프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가 카마다와 린스트럼을 앞세워 경기 내내 마르세유의 골문을 두들기겠지만 투타의 공백 속에서 수비 라인에 큰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마르세유도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기에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원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왕선생은 이 경기 마르세유 풀앤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스포르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전 승리를 가지고 가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발리슛을 터뜨리며 승리를 안겨다 줬고, 그러나 최근 리그에서 연패를 당하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크루셉스키가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히샬리송마저 부상으로 쓰러졌기에 콘테 특유의 3-4-3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세세뇽과 도이터 등 측면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늘어나고 있고, 최종 수비 또한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리그에서는 연패를 달리며 분위기가 조금 떨어졌긴 했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 챔스 리그에서만큼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특히나 안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 반면 스포르팅 같은 경우 마르세유에게 연패를 당하며 2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물리고 물리 D조이기에 16강 진출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한다고 하면 1위로서 올라갈 수 있는데, 홈 안방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했기에 자신감 있게 경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들며, 단 측면 핵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가이오가 징계로서 빠지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포로가 산토스와 함께 윙백으로 출전할 것이 예상되는 스포르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승기를 잡고 갈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뉴캐슬에게 패배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긴 건 사실이지만 패배를 당했던 또 스포르팅 원정에서도 후반 막판 골을 내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던 토트넘입니다. 특히나 이번 챔스 안방 홈 경기에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가지고 가며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스포르팅은 드리캉 선수가 상대의 수비에게 고전하면 생각보다 이 경기 쉽게 무너져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토트넘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나폴리 대 레인저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는 챔스 조별리에서 4경기에서 3골 이상을 터뜨리며 막강한 화력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는 16강이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또 올랐고, 무엇보다 공식 경기에서 11연승을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데,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폴리의 수비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민재 선수가 떡하니 버텨주고 있는 부분이고, 중앙 미드필더 안기서와 센터백 라마니 등이 부상 중이지만 로보트카와 제주스가 공백을 메워주고 있고, 부상에서 돌아온 오시멘은 엄청난 마무리 역할을 하면서 나폴리의 상승세를 또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 반면 레인저스 같은 경우 이번 챔스에서 한 골 16실점으로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플레이오프에서 난적 호벤을 잡고 올라왔기에 좋은 성적이 기대됐는데 전혀 색깔 있는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리그에서는 위력적인 득점원이지만 촐락과 마톤도 등 공격진이 챔스의 레벨의 수비 라인을 넘어서지는 못하면서 패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리버풀과 1위 경쟁 중이기 때문에 굳이 힘을 빼고 경기에 나설 이유가 없는 나폴리. 안방에서 주전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 주말 로마전에서 휴식을 취한 라스파도리와 시메오네는 자, 크바라츠헬리와 함께 쓰리톱으로 레인저스의 수비를 괴롭힐 것이고, 지엘린스키가 경기 내내 최전방에서 찬스를 만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나폴리 마헨승의 오버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픽06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